안녕하세요, 미스터 짱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다사모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바트프린스 건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내용은요. 이번에 피닉스컵 1차 대회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6월 28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피닉스컵 대회가 있는데요. 대회를 처음 참가하시는 분이나 관련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피닉스컵 공지사항을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공지사항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난해하거나 용어가 좀 어렵다는 부분, 혼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대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국 때문에 대회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미뤄오다가 열리는 것인데요. 이번 공지사항에는 코로나 관련 필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확인하실 부분은 평소 대회에는 그 인원 제한이 보통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회에는 선착순 500명만 대회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 내역을 보시면 2017년 마스터즈 대회, 그리고 2018년, 2019년 그 피닉스컵 대회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입상한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그 등급의 대회를 참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회 명칭이 피닉스컵인데 2017년도에는 피닉스컵이라는 대회가 마스터즈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입상한 사람이나 2018년, 2019년 피닉스컵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입상한 등급보다 상위 레벨로 출전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간 등급이 아닌 걸로 출전했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실격 처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골드 디비전에 참가하셨던 분 중에 입상 경력이 있던 분이 참가를 하셨다가 실제로 실격 당하셨던 사례가 있으세요. 다음은 대회 방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피닉스컵은 총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드부터 실버, 브론즈, 루키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각 디비전마다 참가할 수 있는 레이팅의 기준은 제너럴 레이팅과 컴페티션 레이팅 중에 상위 레이팅이 적용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너럴 레이팅과 컴페티션 레이팅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면, 피닉스 카드는 하나의 계정에 총 3개까지의 카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레이팅과 컴페티션 레이팅은 3개의 카드의 서로 공유되는 레이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3개의 카드는 제가 갖고 있는 계정에 3개의 그 온라인 카드의 레이팅을 표시한 것인데요. 피닉스 어플에서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빨간색 블럭 안에 제너럴 레이팅 이렇게 적혀 있는데 3개의 카드가 전부 20.35로 서로 동일합니다. 이 제너럴 레이팅은 평상시에 온라인 게임이나 매치 등으로 게임을 했을 때 적용되는 레이팅입니다. 제너럴 레이팅의 산정 기준을 명시해 놓은 문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못한, 평소 실력보다 너무 못한 게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게임의 평균 레이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 주로 쓰는 카드의 레이팅보다 살짝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페티션 레이팅인데요. 컴페티션은 피닉스 리그나 원리그, 더 챔피언 등 누군가랑 대결을 하는 대회 기준으로 누군가와 대전을 하는 기준의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컴페티션 레이팅은 평상시 게임으로는 전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가했었던 그 대회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16.38에서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제너럴 레이팅과 컴페티션 레이팅 중에 상위 레이팅을 적용한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의 제너럴 레이팅은 20.35로 컴페티션 레이팅 16.38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를 참가한다면 제너럴 레이팅 기준인 20.35로 대회를 참가해야 합니다. 예, 다시 각 디비전별 참가 레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피닉스컵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은 골드 디비전으로 16.9 이하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제 컴피티션 레이팅은 16.35지만 저는 제너럴 레이팅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디비전도 참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루키 등급이지만 상위 디비전을 참가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원한다면. 자기가 실버 등급이지만 골드로 출전할 수 있고요. 내가 브론즈 등급이지만 골드로도 얼마든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각 디비전별 경기 방식을 보시면요, 그 라운드 로빈이라는 단어와 싱글 엘리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조에 있는 조원과 다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월드컵 조별 리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싱글 엘리미네이션은요, 넉다운 토너먼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본선 진출자끼리 대진표에 의해서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긴 사람은 그 상위로 올라가고 진 사람은 바로 탈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본선 경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고 항목을 보시면요, 2레그 선승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선전은요, 본선도 마찬가지고요, 적게는 3레그 경기에서 많게는 5레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레그 선승제라고 하면 두 판을 먼저 이기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3레그를 무조건 치르는 것이 아니라 2대 0이 되는 순간 해당 경기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OIMO, OIOO 이런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단어는요, 오픈인, 오픈아웃, 마스터아웃의 약자인데요, 전부 다 01 게임에 필요한 옵션입니다. 오픈인 같은 경우는 게임을 시작을 할 때 아무 숫자나 맞춰도 그냥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흔히는 이제 스틸 다트에서 더블 인으로 시작하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디블이나 더블 라인에 어떠한 숫자든 하나를 맞추어야 점수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기 전까지는 어떠한 숫자를 맞춰도 점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숫자나 맞추어도 게임이 시작된다 라는 옵션이고요. 오픈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무 숫자나, 그러니까 싱글로도 게임을 끝내도 된다, 그런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 아웃 같은 경우에는 불이나 더블, 트리플 중에 하나로 게임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다음 항목은, 나머지 항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참가 확인 시 아이템 지급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이라는 것은 보통 그 게임을 할 때 뒤에 스킨이라든가 불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회 참가자분들한테는 각 디비전에 해당하는 스킨과 불 사운드를 지급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텝이나 운영본부에 얘기를 해서 해당 선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호출을 3번까지 합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런데 운영본부에서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 아무개 선수 지금 당장 몇 번 머신으로 이동하십시오. 마지막 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호출을 한 이후에도 그 해당 선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참가자가 선후공 순서를 틀린 경우,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맥상 읽어봤을 때 선후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선수가 이미 첫 발을 던졌다면 해당 레그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 다음 레그부터는 원래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방법의 C 항목을 보시면 할프 잇 게임은 9라운드로 진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할프 잇이 왜 나왔냐, 보통은 피닉스컵을 진행을 했을 때 예선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패자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요번 피닉스컵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진행을 한다면 떨어지신 분들끼리 3명의 팀원을 모으셔서 할프 잇이라는 패자전 이벤트를 참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순위에 들어가시면 상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정하기 항목을 보시면요, 코인 토스 후 디드를 통해 성공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 토스가 무엇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게임 화면에 들어가시면 더블 3 영역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어 1이나 플레이어 2가 랜덤하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 선택된 사람이 먼저 디드를 하게 됩니다. 디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코인 토스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플레이어 1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2 하시겠어요?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돼요. 네, 다음은 디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피닉스컵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대한다트협회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신데,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리면 서로 한 발씩 정 가운데를 향해 던져서 보다 가까운 사람이 선공과 후공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드레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후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 항목을 보시면 결승 1, 2, 3세트 경기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내용이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수인 것 같은데, 피닉스컵은 1, 2, 3세트로 이루어진 경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퍼펙트 선수들 경기 결승전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쪽으로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은 승패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01 같은 경우나 크리켓 같은 경우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 누구 하나 그 게임을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이기느냐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01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고 점수가 동점일 때는 먼저 던진 사람이 이긴다. 크리켓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지만 동점의 경우에는 MPR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 근데 MPR까지 갔다면 성공이 이긴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01 게임의 경우 10라운드에서 3발을 전부 다 던질 필요가 없으세요. 이거는 성공도 마찬가지고 후공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3발을 다 던져서 버스트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3번째 발을 던지지 않고 버튼을 눌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서
아니면 스텝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모니터나 머신의 몸체, 심지어는 바닥에 다트를 던지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글쎄요, 이게 맞는 행동이냐, 옳은 행동이냐, 비겁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이 선택하셔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득점 기록입니다. A 항목을 보시면 승패는 승자가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표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그 대회장에 가시면 본인의 머신 앞에 이렇게 라운드 로빈 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A, B, C, D, E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선수들 본명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름이 몇 번 선수인지 몇 번인지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경기 순서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1경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경기는 1번과 2번의 경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와 B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 되는 것이고요. A 선수가 B 선수에게 2대 1로 이겼다면 A 선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기록하시면 되거든요. 1번 선수가 2번 선수에게 이겼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치고요. 스코어인 2대 1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B 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2번인 B 선수가 1번인 A 선수한테 경기는 패배했고 점수는 1대 2였다 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C 항목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기계의 오작동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을 보시면 득점은 머신의 반응에 우선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신데 여기에 하나 빠져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시면 상대 선수나 스텝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항목이세요. 자, 배럴이 머신에 박혀 있는데 머신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미스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말씀하셔서 점수를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득점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일찍 던져서 리무브 다트라는 그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게 사라지기 전에 던졌을 때 머신에 배럴이 박혔지만 머신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득점 인정이 안 되세요. 다음 항목은 예선 라운드 로빈에 대한 내용인데요. G 항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룰이 있네요. 라운드 로빈 기입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누락하게 되면 해당 경기의 승자가 실격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의 승패는 승자가 기록한다라는 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자분은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실수 없이 그 라운드 로빈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라운드 로빈의 결과에 따른 그 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위를 정하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승리한 세트 수입니다.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 A 플레이어가 4승을 해서 1위가 확정이고요. 지금 B와 C 선수가 각각 2승씩인데 우선순위가 지금 3번이 승리 레그 수입니다. 그래서 B 선수가 승리 레그 수가 6으로 더 한 경기 많기 때문에 이 경기의 2위는 B 선수가 되는 거고요. C 선수가 3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그 라운드 로빈은 조금 경우의 수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1위는 여전히 A가 4승이어서 1위가 확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B하고 C가
모든 결과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는 승자 승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B가 C한테 이겼기 때문에 이 라운드 로빈의 2위는 B가 되고요. 또 C가 3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요. 여전히 A가 4승으로 1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 C, D가 모든 스코어가 동일한 거예요. 게다가 B는 C한테 이기고 C는 D한테 이기고 D는 B한테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맞물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세 명이서 카운터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카운트업에서 1등한 사람이 조별 예선 2위로 본선에 진출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길 때는 2대 0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더라도 1대 2로 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 레그수가 높거나 패배 레그수가 낮아서 본선 진출하실 수 있는 확률을 보다 높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은 본선과 결승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매치 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매치 카드라는 것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본 이미지는 콕스 블룬님의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제가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대회장에 가셔서 본선에 진출하시면 방송에 많이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해주십니다. 16강 진출자분들 매치카드 수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운영본부에 가시면 한쪽 편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매치카드를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그러면 그 매치카드에 있는 본인 이름을 확인해서 이 카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 머신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지 정보가 적혀 있고요. 본인 상대가 누군지 매치 상대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치 카드를 수령하신 후에 경기를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해당 사항에는 이제 적혀 있지 않은데 경기를 치르시잖아요. 그러면 승자와 패자가 나뉠 텐데 이것도 예선전과 마찬가지로 승자가 이 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패를 기입을 하시는데 이겼으면 동그라미, 졌으면 X표 이렇게 친 다음에 이겼으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겠죠. 그리고 본인 아이디를 여기다가 4, 2, 5 이렇게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매치카드와 함께 본부석에다가 반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 방송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 항목은 스로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을 넘어가서 던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본인도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좀 과도하게 발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그 스텝에게 이 해당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주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 품행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이니까 잘 숙지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 경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금 적어 놓은 내용은 공지사항에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대회를 나가본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요, 그냥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냥 하다가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특별하게 몸풀 시간도 따로 주지 않고요. 그냥 콜을 하면 가서 게임을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풀다거나 할 때는 본인이 그것을
직접 챙기셔야 돼요. 누구도 챙겨주질 않아요. 상대방이 먼저 와서 연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룰상으로는 6발밖에 못 던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시작하자고 하면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도 몸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몸을 풀어두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양해가 된다면 우리 좀 몇 발만 더 던져봐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던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급적이면 미리 몸을 푸는 게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데 저 한두 라운드만 더 던져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몸을 푸신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응원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 같은 거를 본인이 잘 챙겨서 못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만약에 이제 내가 화장실에 좀 갔다 온다거나 할 때 방송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라운드 로빈 표 옆에다가 전화번호를 살짝 적어 놓으세요. 그러시면 상대방이 기다리다가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면 전화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센스 있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종류의 트러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 선수와 직접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과 직접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언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싸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시면 주위에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노란색 티셔츠를 입으시고 스텝이라고 적혀있는 조끼 같은 그것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을 호출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진행을 할 때에는 다시 본인 템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스텝이나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두 번 스로잉을 해본 다음에 던지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스텝도 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거시기한 경우인데 거기에 스텝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룰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때도 언성을 높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은 지금 진행 요원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 이거 운영본부 쪽에다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스태프분이 운영본부에 확인 후에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대회에 참가하실 때 다트 연습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시겠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조치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돌아오는 길에 후회가 남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못했지? 이런 게 남기면 되게 후회가 많이 남고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대회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아졌던 것 같네요. 내용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좀 이해가 안 가시는 사항들 혹은 잘못된 사항들 아니면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